북한의 공산왕조 집단을 비호했다. 소위 민주화 투사로서 그가 남긴 족적보다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끼친 누가 너무나 크다. 그는 사실상 국고를 강탈한 자였다.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훔쳐서 북한의 김정일에게 몰래 건넸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했다. 그는 반역자였다. 헌법상의 여적죄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졸개들만 재판에 회부되어 손방의 처벌을 받았다. 북한은 그가 보낸 돈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소위 강성대국을 유지하는 데 썼다. 그는 대한민국을 증오한 인물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소위 6.15 선언의 노래를 부르며 연방제로 한국의 소멸을 획책했던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한국은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자가 자살하면 국민장을 치러주고 적의 핵무장을 도운 반역자가 병사하면 국장을 베푸는 야비한 나라로 타락했다. 국가 스스로가 먹고 국민의 심기를 괴롭히는 중병을 앓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틀린 말이다. 계속 잃어버릴 세월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또 정직하게 법률을 맞춰가지고 이 죽음을 평가한 의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묻혀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최대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기대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까지 김대중 우상화, 미화에 앞장섰다는 것, 한나라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6일 동안 한나라당의 코멘트를 들어보셨어요? 한나라당이 자기 지지자들의 이 불평불만을 표시해야 될 텐데 꿀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자살하고 조중동도 언론으로서 자살하고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자살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주인 없는. 주인이 누구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를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법률상 대통령은 있으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대통령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이렇게 쭉 반성을 해보면은 1년의 과정이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것을 국민혁명이라고 인식을 하고 반헌법적 좌파 세력을 소멸시키는,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일소하는 것을 자기의 제1임무로 인식하지 않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자기들 잘 아는 사람, 만만한 사람, 투쟁력이 없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앉히는 바람에 인수위원회가 역사적 이명박 정부를 등장시킨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요구사항을 무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2007년 12월 19일의 이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를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효로.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을 잡고 취임사에서 제1성이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그 소리를 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좌파들하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나는 이념 무장이 안 된 흑개미 같은 인간이다 하는 고백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한 달 뒤에 있었던 선거에서 또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을 압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과 지방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을 몽땅 이명박과 한나라당한테 넘겨주면서 법치를 세우라, 반헌법 세력을 몰아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계속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식의 소치고 이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광우병 사태, 촛불난동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단 한마디도 불법 좌익 북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국가적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는 밉지만은, 정부는 허망하지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여론의 힘으로 3개월 만에 이 응징을 해가지고 사태를 수습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들의 힘이었어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이 좌익 세력과 반헌법적 좌익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총지휘자가 되어야 된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모습으로서 이념전쟁의 총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법률적 역사적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념전쟁에서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권을 행사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싸움하는 사람의 지휘관 행사,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 이념전쟁은 순간순간으로 정치적 전쟁으로서, 이념 전쟁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념 전쟁의, 사상 전쟁의 총지휘관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떻게 싸워라, 내가 뒷받침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사상전에서 이겨가지고 한반도를 자유통일을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계속 부하들한테, 군인들한테, 경찰한테, 공무원들한테, 한나라당한테,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적과 싸우지 마라, 악과 싸우지 마라, 반역 세력과 싸우지 마라, 통합하라,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임해야 됩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짓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래가지고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용산 사태 때도 우리 경찰을 우리 국민들 옹호를 했어요. 여론이 다 반전이 됐어요. 그런데 다 이겨놓은 게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석기 경찰 내정자를 물러나게 해버렸습니다. 다 이겨놓으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힘으로 다 이겨놓으니까 마지막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김대중 이런 식으로 이어지더니 요 앞에는 드디어 중도실용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8.15 연설에서 중도실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잘 했는데, 문제는 중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도라는 걸 썼어요. 그 말 자체가 엉터리예요. 중도하고 대한민국 헌법 지킨다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중도라는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뜻으로 중도라는 말이 쓰이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보수층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보수층을 속이기 위해서 중도를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자기의 기회주의성, 비겁성을 중도실용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현정은이라는 현대 아산 회장을, 그것은 누가 봐도 이 정권이 보낸 거죠. 정권이 보내가지고 심부름시키고 현정은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합의해 온 것을 이제 이 정부가 쫓아가는 형식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현대그룹 밑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북한에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통지도 안 하고 김대중 유족 측에 우리 가겠다고 해서 멋대로